박성재 법무부 장관, 이분은 어제가 첫 변론 준비기일이었어요.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라 그냥 재판을 앞서서 준비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만 하다가 끝난 건데 이게 재판도 아니고 이걸 어제 했다는 겁니다. 참 이것도 말이 되나 싶은데 이것도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진행을 맡았어요. 예. 이제 저희가 다뤘던 이슈 중에 그 과거에도 하나 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던 그 불법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. 예.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절차가 뭐 어떤 기준이 없이 엿장수 맘대로예요. 네. 엿장수 맘대로.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런 어떤 소송의 그 절차를 보면은 뭐 선입 선출에서 먼저 제기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뭐 하든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순서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중요도에서 뭐 하든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그냥 뭐 중요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근데 중요도만 따지면은 사실은 대통령의 이 탄핵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또 중요한 게 한덕수 네. 권한 대행이 그렇죠.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네. 지금 그 국정 어떤 이런 혼란과 이런 것을 수습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중요도로 보면 또 더 중요하고 그다음 또 가장 중요한 법의 어떤 원칙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무시를 하고 있는 게 본안보다는 가처분이 당연히 빨라야 됩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던 문제, 즉 이게 의결 정족수, 그다음에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가처분 사항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본안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가처분 사항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이것도 명백히 지금 위법 사항인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박성지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웃기는 게 뭐 째려봤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 탄핵을 했는데 이런 사항은 정말 별로 사실은 할 것도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. 이것은 저는 민주당의 헌법재판소가 저는 동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심판을 계속해서 기각 내지는 각하하다 보면 국민 여론이 더 지금 이제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.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꾸 후순위로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심지어 그 이미선 재판관조차 그 유명한 이미선 재판관조차 야당 대표 노려본 걸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냐? 이렇게 네. 국회 측에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국회 측 대리인이 이게 정황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예전에 그 예원하고 그 누구였나? 너 무슨 눈을 그렇게 뜨니? 하고 여자 연예인 둘이 싸운 거 있었잖아요. 김태형? 무슨 이태임인가? 이태임. 너 무슨 눈을 그렇게 뜨니?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? 이런 것도 아니고 눈을 네. 그렇게 떴다고 지금 탄핵했다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사유에. 근데 뭐 그 예원이는 뭐 탁재훈하고 콤비가 잘 맞아가지고 오히려 예. 그것 때문에 지금 네, 굉장히 지금 더 떴는데 예. 그 이미선 재판관 이름이 이제 해서 요즘 시중에서는 이미 선을 넘은 재판관이다.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선을 넘은 네. 그 재판관조차도 네. 그런 식으로 눈을 흘기고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없겠죠. 참 눈에 그렇게 떴다고 지금 탄핵한다는 건 이건 참 황당한 노릇이고요. 그리고 김병주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이분 유튜브에 곽종근 사령관 나와서 울고 간 장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. 김병주 의원이 이게 사성장관 출신이에요. 사성장관 4스타 출신인데 시민과 상식밖에 사진을 찍어갖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사진 저희가 짧게 좀 보여드릴게요. 윤석열 참수라고 써있는 그 칼을 가지고 참 말하기도 형언하기도 민망한 말인데 이런 칼을 들고 아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 본인은 문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이 사진 찍어준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칼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걸 못 봤을 리가 있나 싶기도 해요. 네. 말이 안 되는 거죠. 저는 저 홍장을 두고 참 같은 홍씨로서 참 부끄럽고 또 이름도 장은이라는 게 참 부끄럽잖아요. 그 사람이 완전 그 구라지 무슨 장은입니까? 근데 김병주를 두고는 저는 참 저분 고향이 경북 예천입니다. 예천. 그렇기 때문에 참 같은 TK로서 참 부끄러운 건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12.3 비상계엄 직후에 호칭이 네.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호칭을 안 씁니다. 예. 뒤에 윤석열 씨라는 말도 안 하고 네. 내란 수계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글을 못 봤다는 그
그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좀 핑계인 것 같고 오히려 저런 어떤 윤석열 참수 이런 어떤 문구가 걸린 어떤 그런 어떤 칼을 든 게 본인이 또 군인이고 하기 때문에 네.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내가 윤석열을 정치적 어떤 생명을 끊어내겠다, 탄핵시키겠다 그런 어떤 의미로 더 자랑스럽게 저는 들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장구 주시면 더더욱 저러면 안 되는데. 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김병주가 각종건하고 그런 어떤 친분 과거에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12월 6일 날 이제 우리가 갈 테니까 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그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질문을 이제 주고받았던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질문을 또 주고받으면서 특히 또 최근에 또 편집본에는 없는데 라이브본에는 곽종근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박선현이가 의원 끌어내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맞아. 말한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조작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죠. 그런데 그 박선현이가 또 홍장은 메모도 지금 이게 가피를 했다. 야 정말 이번 탄핵 정국에 이 박선희가 정말 엄청나게 지금 역할을 맹활약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박선희가 누굽니까? 그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이었고 또 미문화원 했던 그 당시에도 해가지고 그 징역 내지는 그런 것 살기도 했지만 또 1심에 그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서 간첩단이 당시에 그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를 못하게 막았을 정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국정원에 또 들어가요. 야 이러니까 우리 지금 나라가 이렇게 좌파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. 그리고 그런 어떤 뿌리부터 깊게 관련돼 있는 박선인이 이번에도 조작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했구나 하는 것 생각을 하면 야 참 섬뜩하고 이게 민주당의 이거야말로 내란 공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분이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세대 재학 중에 삼민투위라고 합니다. 민족통일, 민주쟁취,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이거 위원장 지냈고 그 다음에 1985년에 서울에 있는 그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당시 배후 인물로 주목이 돼서 징역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. 실형을 살았습니다. 야,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 요즘에 또 문화원에 뭐 점거를 하거나 불 정도 내야 또 한 자리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렇습니다. 뭐 정청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는 그 북한 노동당 서열이 박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뭐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민주당의 공작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올바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올바로 판단하지만 민당의 어떤 공작의 동조범이 된다는 이런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 겁니다. 네. 이런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울고 간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? 이분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. 저는 더군다나 그런 사람의 자꾸 바뀌는 증언이 헌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부분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. 그렇습니다. 그 헌재에서도 곽정근 사령관의 이야기 하도 달라지니까 정익재판관이 당신이 기억하는 바만 이야기하라고 자꾸 이제 정정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헌재에서 이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지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니 법정 정원에서 바뀐 경우도 사실은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? 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디까지 헌법재판소가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서 판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. 네, 그 저희 탄핵 집회 아까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칼 들고 참수라고 써 있는 그런 칼을 들고 김병주 의원이 사진을 찍은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 탄핵 집회 참가자들이요 탄핵 찬성 집회에서 단두대 모형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. 단두대. 아니 뭐 싫은 거는 뭐 사람 자유인데 이거 단두대까지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요. 예,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저희가 조금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도 이제 재판이 있어요. 이분 재판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내일 드디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이거 최후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.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내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최후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. 이거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. 내일 이재명 대표 2심이 종결이 됩니다. 그로부터 이제
선거는 보통 한 달 후 정도의 텀에 잡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3월 중후반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도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633 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것도 한 넉 달 넘게 지금 끌고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래도 결론적으로. 저는 항소심에서는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1심에서 2년 2개월 끊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633, 6개월, 3개월, 3개월은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만 가면 이 법이 참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참 이게 법의 어떤 엄격한 어떤 적용, 공정한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건은 주지 말라 이렇게 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선거법에 지금 1심의 어떤 징역형이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항소심에서는 몇 명 그 정인이 채택되지도 않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채택한 식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조차도 당시에 뭐 국토부의 이런 어떤 용지 상향의 어떤 협박이 없었다고 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검찰 측의 어떤 유리한 어떤 증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징역형이 지금 바뀌어질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자 여기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게 우리나라 법치주의 대의원칙이 결국은 3심제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추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볼 때 이재명 대표 부르잖아요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좌파 언론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부릅니까? 내란 수계 이런 식으로 불러요. 그러면은 우리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수계 그다음에 범법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참 우리가 진영 싸움에 있어서도 참 차이가 우리가 그렇게 좀 따라간다는 것도 우습지만 지금 현재 있구나. 진짜 저도 앞으로 방송에 나가서는 대장동 수계 범법자 이재명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큰일 날 것 같은데요. 그 반발이 또 거세질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요즘 뭐 방송에 나와서 좀 세게 얘기하면 민주당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. 나오잖아요. 제가 뭐 의원님 안전하시겠죠. 무슨 통 같은데 안 들어가시겠죠.